탑건. 본래 뜻은 최고의 사격수 혹은 사냥꾼이지만 미국 해군 공중전 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탑건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을 떠올리겠죠. 1986년에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역사를 썼다고 해도 무방하죠. 특히 미국에서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는데요. 미 해군의 전폭적인 협력을 통해 진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촬영해 이용,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믿기 힘들 정도로 리얼한 영상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체험을 가능케 하는 작품적 성과는 물론 제작비 1,5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에서만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화 상영 후 미국 내 자원 입대자가 수백 퍼센트 가까이 증가하기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22년 6월, 무려 36년 만에 후속작 탑건 매버릭이 개봉됩니다. 톰 크루즈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1편에서의 학생이 아닌 교관이 되어 해당 작품의 모습을 드러내죠. 평소 한국 영화팬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톰 크루즈인 만큼 여러 배우들과 함께 대안해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 특별했던 것은 행맨 역할의 배우 글렌 포일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탑건 매버릭 개봉 3년 전, 그는 배우가 아닌 일반인으로 한국에 온 경험이 있었죠. 여행 때문에? 아닙니다. 한국 영화 오디션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 윌리엄 포엘로 2019년 6.25 전쟁 69주년 기념 미국 및 교포 참전 용사 초청 행사로 온 것이었죠. 이 자체로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영화 탑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라 진짜 탑건, 97세의 나이에 한국으로부터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은 원조 탑건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23년 1월 21일, 97세의 미 해군 퇴역 장교인 로이스 윌리엄스가 두 번째로 높은 무장 훈공인 십자훈장을 미국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훈장을 수여받으며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다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아내가 내가 수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죠. CNN은 그런 그에게 톰 크루즈가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존재한 진짜 탑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실제 과거 해군 전투기 조종을 가르친 후배들이 공준전 교육 프로그램, 즉 탑건을 만드는 기관의 초대 교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와 우리 대한민국의 인연은 6.25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1952년 11월 18일, 당시 27세이던 윌리엄스는 동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오리스카니호에서 이륙, 미 해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F-9F 펜서 제트기를 탄 3명의 조종사와 함께 한반도 최북단 압록강 인근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비행 중이던 아군 전투기 2대가 기체 결함으로 귀환하고, 한 대는 상관지시로 거리를 벌리면서 윌리엄스 홀로 임무를 이어가게 되죠. 운이 나쁘게도 잠시 후 소련의 미그-15 전투기 7대가 나타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1대7의 절대 불리한 전력 차인데다 미그-15의 성능은 F-9F 펜서를 압도했습니다. F-9F 펜서와 미그-15 전투기 간에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준전이 벌어졌으며, 영화처럼 윌리엄스는 35분 만에 적기 4대를 잇따라 격추했고 남은 3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윌리엄스의 펜서는 장비한 20mm 포탄 760발을 모두 소진한 뒤였죠. 이에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미그-1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우리 것보다 더 빨랐다면서, 이에 항공모함에 있던 미군 사령관도 소련 측과 교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죠. 말과 다르게 그는 결국 그들을 격추했지만요. 나중에 러시아가 당시 비행기에 소련군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 인물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를 보면 소련의 비밀스러운 한국전쟁 참여 및 관여가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치열한 전투 끝에 미그-15 전투기를 모두 물리친 윌리엄스는 간신히 기체를 몰아 당시 동해에 있던 항공모함에 무사히 착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기에서 내려 확인한 총알 자국이 무려 263개였다고 하니 해당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1975년 해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이런 활약 속에서 그는 1953년 은성무공 훈장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6.25 전쟁 시 미그 15 전투기 4대를 물리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받은 훈장은 그가 펼친 위대한 활약에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었죠. 그가 전역할 때까지 이 영웅담은 전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의 활약을 극비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투가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3차 대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당시 미 당국은 윌리엄스 씨의 전과를 50년간 기밀로 분류한 것은 물론 그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으며 윌리엄스 씨 역시 입을 열지 않아 평생 이 이야기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기밀이 공식으로 해체되면서 그의 활약이 마침내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이죠. 해체 이후 훈장 수여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의회와 참전단체에서 포상 수여 활동을 벌였고 미국 해군이 공적을 토대로 수훈 등급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2022년 12월 무려 70년 만에 십자훈장 수여를 결정, 2023년 1월에 받게 된 것입니다. 1953년 6.25 전쟁 당시 적기에 맞서 전투기 편대를 이끈 공로로 받았던 은성무공훈장보다 상위 등급의 훈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해당 수상 이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가장 반짝이며 활약했던 땅이 바로 우리 한반도, 민족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잔혹했던 시기의 도움이었으니까요. 우리 해군은 현지 시간 2023년 2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근교에 거주 중인 6.25 전쟁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미국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해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평화의 메달을 전했다고 16일에 밝혔습니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6.25 전쟁 당시 보여주신 불굴의 용기와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양국 해군의 우호 증진과 한미동맹 강화에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귀하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죠. 또한 평화의 사도 메달 외에 무공훈장 수여를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감사장과 메달을 받으며 당시 공적이 기밀로 분류돼 아쉬웠던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나 혼자가 아닌 전우들과 함께 싸워 이뤄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더 높은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오랜 친구인 대한민국 해군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또한 한국전 당시 창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부서진 달이 2-3개만이 있던 폐허였고 그 기억만 남아있었다며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적과 같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윌리엄스 씨는 그때 전쟁을 완전히 끝내 통일시키지 못한 게 여전히 아쉽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마치 우리 국민이 그때를 아쉬워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높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의 피와 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또는 밝혀지지 않은 제2, 제3의 윌리엄스 대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미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참전국, 그리고 그때 피 흘리신 우리나라의 참전 군인분들까지도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찾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갚아도 그분들이 흘린 땀, 피, 그리고 잃어버린 동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켜주신 수많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트루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